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논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논술 시험 보통 이렇게 수능 딱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있거나 그 다음 주에 있는데, 기록은 2, 3일 3번인가? 배우고서 부출해도 있어요. 물론 일주일 해가지고 부출해도 있고 떨어진 애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붙을 수 있는, 한번 써오라고 그래서 붙을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만 수업을 해줬어요. 가지고 한 70% 합격률이었는데, 어떤 애가, 뭐 나는 자신 없다고 했는데 붙고 그러는데, 어떤 애는 국어 플러스 논술로 안 하면 안 해주겠다고. 왜 논술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근데 훌떡 붙었어. 그래서 내가 놀래하기 시작을 해서, 야, 학생들은 모르는구나, 현장 가서. 근데, 논술 시험 보잖아요. 그럼 경쟁률이 문과는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30대 1, 150대 1이라고 치면 실제로 논술을 어느 정도 한두 번이라고 쓰면서 첨삭받고 공부하고 있는 애들은 온 애들은 50대 1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최저 등급이 있잖아요. 그럼 25대 1로 한 20대 1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20대 1인데 이 중에서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5명을 뽑는다면 이 중에서 한 3명은 결정돼 있어요. 워낙 잘해. 어려서부터 하고. 근데 두 자리 가지고 싸우는 거야. 두 자리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한 5대1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시험 보러 가면,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제일 고려대 법대부터 해가지고, 한양대 법대부터 해서 쭈르륵 시험 봤거든요. 6개를 논술로. 이거 다 떨어지고 제일 위에 가만 붙었어. 이때, 애가 그러다가 잘 봤니? 그랬더니 쌤 그냥 생각나서 썼어요. 뭐 썼는지 생각 안 나요. 이렇게 했거든. 이것만 묻고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야구를 하는 프로야구 선수는 맨날 스윙 연습을 하는데 어떤 애가 그냥 스윙 연습을 하다가 이 공 나오는 야구장에 들어갔어. 이 놀이시설에 있는 어느 날은 깡 맞으면 잘 맞고 나머지는 안 맞고 그러잖아요. 우연히 하루 딱 맞을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논술이 뭐냐?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논술. 그러면 논술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논설문. 논설문, 논술. 그 다음에 중수필이 있어요. 미셀러니. 그 다음에 경수필이 있어요. 지방대로 쓰는 거. 근데 무슨 얘기냐면 미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써서 내라 그래. 자기 경험을 합쳐서. 얘 수필은 뭐라고요? 자기 경험이 들어가는데, 논술은 절대적으로 경험이 안 들어가요. 가장 쉽게 논술을 얘기하면, 비문학 잘 쓰기예요. 비문학 잘 쓰기. 비문학글이에요. 비문학글에 경험 있는 거 봤어요?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것보다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쓰고 근거 쓰고 그렇지만 경험이 이렇고 자기 체험 내가 체험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없죠. 비문학글 쓰는데 뭐 아름다운 눈빛처럼 빛나는 이런 말 하나도 안 쓰죠. 글짓기 아니라고요. 글짓기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논설문 설명문 쓰는 거예요. 논설문 설명문. 근데 그럼 논설문하고 설명문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돼. 주장을 한 다음에 전문가들이 설득해야 되는데, 주장에서 설득을 통해서 이득을 얻어야 되고, 이 득이라는 것은 상대방, 읽는 사람의 행동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아니 학생이 이 논술 채점을 교수가 하는데 교수를 무슨 행동 변화를 가져와. 그러니까 비문학글 비슷하게 논리적으로 서술만 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쌤, 서술은 쓰는 거니까 알겠지만 논리는 뭐예요? 논리. 애들이 맨날 물어봐. 논리적이라는 것은 이론적이야. 그럼 이치에 맞는다는 거야. 그럼 이치에 맞는다는 건 뭐예요? 이 논거가 있다는 거. 논거. 증거가 있다는 거야. 증거. 그러니까 이 증거, 객관적인 증거. 네가 사회문화에서 배웠던, 윤리사상에 배웠던, 어디서 배웠던, 국어에서 배웠던 이 객관적인 증거를 써주라고. 그런데 쌤, 이건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거 써주면 돼. 이런 거 있다. 내가 이렇게 논리를 대는 이유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거 배워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솔직히 비문학 지문 들어가서 보면, 어떤 주장 써놓고 근거 써있는데 읽어보면 그냥 어디서 다 들어본 거잖아. 조금씩. 그런 것처럼 어디서 들어본 거 쓰면 돼. 이해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비문학 지문으로 이렇게 글을 쓰라고 해서 내주면 애들이 못 건드려. 왜 못 건드냐면, 자, 진리에 대해서 써라. 그럼 못 써. 자, 이 바칼로레아라고 해가지고 바칼로리아 해서 이제 프랑스 같은데 이제 시험 볼 때 논술 시험 보는데 거기서는 선의의 피해자는 무엇인지 써라 이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온 사회가 생각을 해보면서 쓰게 해. 그래서 실질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을 써라 이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서 쓰는데 이렇게 하니까 못 써. 그래서 생각할 거리를 줘, 제목을. 그게 제시문이야. 그래서 제시문을 하나, 가, 나, 다, 라. 이렇게 4개 정도를 줘. 그러면 이거는 두발자유와 찬성. 요거는 두발자유와 반대. 이거는 찬반이 비슷비슷한데 찬성 쪽이 좀 강한 거. 요거는 반대고 찬성 비슷비슷한데 애매한데 반대가 강한 거. 이런 식으로 나 그룹 짓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나다라를 주는데 문제를 1번, 2번, 3번, 4번을 했을 때 이렇게 지문을 다 주기도 하고 다 주고 1, 2, 3번 하기도 하고 지문 2개 주고 1, 2번 풀고 그 다음에 3, 4번을 풀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 근데 이제 이대의 특성은 뭐냐면 우와 요거를 이 답안 전체를 딱 하면 1번은 서론 문제 2번, 3번은 본론 문제 2번은 본론에 대한 정리 문제 3번은 본론에 대한 비판 문제 4번은 이걸 총 정리하는 네 생각 쓰는 문제 이렇게 딱 돼 있어. 그래서 글쓰기의 기본 구조를 연습할 때 제일 좋은 게 이와야 돼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글쓰기의 전체 구조를 아는 것도 도움이 돼. 그런데 글쓰기 전체 구조도 한번 설명하겠지만 근데 논술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이제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뭐 좋아하냐? 짜장 짬뽕 중에? 짬뽕. 그랬더니 니네 반장이 너는 짬뽕파인데 야 싸우지마 짬짜면을 다 시켰어. 그러면 다 좋아하게 이게 반장이 엄청나게 그 합의를 잘 시킨 것 같은데 돌아가서 짜장 좋아하는 애들은 아이씨 짬뽕 다 버렸는데 그러고 짬뽕 좋아하는데 아니 나 짜장 안 먹는데 다 싫어해.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짬짜면 면 우리 면 하지 말고 고기 먹자. 그래 고기 비싸 그럼 탕수육 시켜. 그랬더니 반장이 알았어 세트미트 딱 시켰어. 그랬더니 애들이 다 좋아해. 와. 자 이게 논술이야.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짬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짜장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짜장이 그런 거는 달콤하고 빨리 후루룩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짬뽕 국물이 시원하고 해물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쫙 써 있어. 그렇게 했더니 요거의 장점만 합쳐가지고 딱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반대파가 생겨 또.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뭐야? 면이야 면. 중국 음식. 왜? 싸니까. 면과 가격이야. 기준이. 근데 이렇게 tuk에서 짭짤한 먹자 이렇게 끝나면 초등 논술이야. 이 짬짜면 말고 우리 고기 먹자 이게 반대를 했더니 이게 중국 음식이지. 가격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면이 아니라 건강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는 짬짜면도 필요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먹겠다는 이런 새로운 기준을 하나 또 만들어. 그러니까 A 기준보다 B 기준이 더 심화됐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의해서 이렇게 세트 메뉴로 시키는데 세트도 종류가 있잖아. A 세트가 있고 B 세트가 있고 C 세트가 있잖아. 이 A, B, C 중에서 우리는 인원수랑 적당한 가격을 보니까 B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게 논술 쓰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흐름. 자 이렇게 되니까 쌤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설명해줘. 자 그럼 논술이 뭐냐? 논술은 이렇게 시소야 시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근데 있잖아 여기에 어떤 애가 앉아있는데 어떤 꼴 있었는데 이게 솜이야 쇠야 모르지. 이걸 확정지켜서 여기다가 이렇게 당겨서 둬야 돼.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나는데 이게 솜이야, 종이박스야, 아니면 나무 덩어리야, 모르지? 이걸 이렇게 당겨서 놔야 돼. 그랬더니 얘네 거리를 나눠봤더니 하나, 이거 중심인데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걸 뭐라 이렇게 나누는 거에서 얘가 무거운지 얘가 무거운지 열로 가면 1대3 여기는 2대2 요거는 3대1이지. 그래서 네가 이렇게 썼어. 이렇게 하는 게 그래야 평행을 맞아. 그게 논술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써야 되냐? 보자. 첫 번째, A 지문이 있으면 뭐를 해야 돼? 요약해야 돼. 요 핵심을 뽑을 줄 알아야 돼. B 지문이 있으면 뭐라고? 요약해야 돼. 이 네모들이 있으면 네모들 한 개 두 지문이 있으면 이 공통점 차이점 뭐라고?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 써라 그럼 차이점도 쓰는 거고 차이점 써라 그럼 공통점 쓰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있으면 공통점을 전제로 차이점이 있지. 차이점이 있으면 공통점이 있기 마련이지. 그러니까 둘 다 써주는 거야. 근데 공통점만 써라 이렇게 안 나오면 만 나오면 공통점 쓰면 되는데 공통점을 써라 그러면 차이점 2, 공통점 8, 2대8로 쓰면 되잖아. 7대3이나. 이해됐죠? 공통점 써라 그러는데 차이점 하나도 안 쓰면 감점. 자, 이걸 요약하고 이걸 요약해 분류하고 그러면 이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요약만 하면 되냐? 이렇게 요약하고 이렇게 요약해 보니까 요거의 가치를 알아야지. 가치. 요약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거의 가치가 뭐냐? 아, 이거는 실질적 평등에 대한 얘기야. 이 가치 이론. 요거에 대한 배경 이론. 자, 논술을 쓰는 거는 4번, 5번, 서너 번 배우면 다 끝나. 어떻게 쓰는지 다 알게 돼. 근데 그 논술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해? 이 배경 이론을 얼마나 잘 본문에다 녹여서 쓸 수 있고 배경 이론을 잘 찾는가.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 평등이면 요거는 뭐라고 해야 돼? 상대적 평등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 이론적 배경을 얼마나 뽑느냐라는 거야. 그럼 요약도 해야 되고 이론적 배경도 해야 되고 요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해야지. 이 이론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니까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4가지 점이 있다라는 걸 찾는 게 이 두 개를 비교했더니 그래 그게 뭐라고? 5번째가 그 기준들을 찾는 게 5번째고 거기다가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근거로 이런 것들 때문에 3대 1이다라는 결정. 이게 또 논술이야. 됐어요? 이걸 잘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걸 뭐라 그래? 정반합, 정반. 정반합. 들어봤지? 안 들어봤어? 이게 정이야, 정해진 이론. 하나. 노란색으로 해줄게. 이게 정해진 이론. 이거는 반대 이론, 반. 이거는 정은 진보고 반은 보수인데 이걸 합쳐서 뭐라고? 진보적 보수, 건전한 보수. 해갖고 다 만들어서 건전 보수. 그랬더니 건전 보수 말고 건전 진보가 생겨. 이해됐지? 건전한 보수, 건전한 진보. 이건 뭐라고? 극단적인 진보 아니지, 보수 아니지. 극단적인 진보, 서로 양보 안 하고 짜장만 먹을래, 짬뽕만 먹을래 안 하지. 그러니까 그래, 짬짜면 먹자 했잖아. 그래서 짬뽕 말고 우리 탕수육하면 안 돼? 왜 굳이 이 면의 가격에 집착해야 돼? 이렇게 한번 하자. 이렇게 하면 두 번째 기준이 생기면 합의가 조금 되기 시작하자. 그런 다음에 그래, 우리 같이 먹자 세트로. 한번 해자. 이런 것처럼 극단적인 뭐라고요? 4가지 갈래가 있어요. 이렇게 4가지 갈래가 있어서 극단적인 극보수는 언급만 하고 논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극단적인 진보도 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말 극단적인 민족주의 안 됩니다. 극단적인 세계주의 민족 다 버려요. 안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 중도 보수나 중도 진보가 있으면 서로 싸우죠. 내가 중도라고.
보수 진보라고는 안 싸우고 내가 중도다, 내가 중심이다 싸우죠. 그게 쟁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쟁점. 이 쟁점을 자세히 다뤄야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극단적 보수, 극단 진보 얘기 다뤄봐야 초등학교 거죠. 점수 못 맞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중도인지 보수인지에서 쟁점,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더 기준입니다. 그래서 몇 대 몇으로 나눌지 합의를 하지. 맞아요? 그래서 그래 6대 4의 지점에서 요번에 합의합시다. 왜? 우리가 요번에 투표에서 졌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나가야 되니까 몇 대 몇이 중요하죠. 몇 대 몇? 3대 1.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건 정이고 이게 반이면 이걸 합이라고 그래요. 합쳐진 거. A 이론, 반대 이론, 합친 이론. 그러니까 정 요점 정리, 반 요점 정리, 이걸 공통점 차이점. 항상 공차고 노는 거야. 공통점 차이점. 왜? 시험 문제는 맞는 거 찾아라, 틀리는 거 찾아라 밖에 없으니까. 자, 공차고 놀아서 공통점 차이점으로 해서 합쳐요. 이걸 조화, 균형 이렇게 했는데 조화, 균형 이런 사람 안 좋아해요. 합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걸 정으로 다시 잡는다면 반드시 반대 이론 나오죠. 반대 이론 나오면 이걸 한 번 더 합을 만들어야죠. 이걸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이해됐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변증법. 자, 그러니까 변증법으로 정반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논술이에요. 첫 번째. 됐나요? 두 번째, 이렇게 이걸 요약해서 가까이 이 끝에 있으면 결판 나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 미세하게 조정해야 되잖아요. 미세하게 살펴본 이게 고등 논술이에요. 그런데 몇 대 몇으로 보여야 되는 거고 기준도 잡고 왜 이렇게 나눠서 내가 왜 이런 이유로 이걸 판단했는지를 써줘야 붙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시소의 균형 원리라고. 시소의 균형 원리. 이해됐어요? 네. 또 3번은 이렇게 중점을 잡아서 쟁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 자, 4번은 자, 이렇게 글을 쓰면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머리. 이건 본론이에요, 본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다른 결론이에요. 이게 내가 20년 동안 만든 겁니다. 서론에는 눈이 있어야 돼, 눈. 뭐라고요? 첫 문장. 호기심 유발. 내가 바라본 거. 그 다음에 코, 나쁜 냄새, 좋은 냄새. 귀, 나쁜 냄새, 좋은 냄새. 그래서 이 첫 문장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A.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가 있어야 돼.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짜장, 짬뽕, 중국집 어떤 게 더 맛있을까를 알아봅니다. 라고 합이 있어야 돼. 서론 썼죠? 자, 본론은 여기에서는 찬성만 써요. A만 써요. A를 자세하게. 그러면서 뭘 줘요? 예시를 들어요. 여기는 뭐예요? B만 써요. 자세하게. 그러면서 여기서 뭐 들어요? 예시를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찬성 반대하고 이렇게 한 개만 땅 쓰면 초등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고등과는 뭐냐? 몸짱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가지고 욱 하고 딱 팔을 꺾으니까 가슴에 볼록 나와서 갑바가 생겨요. 요거를 비판한 거. 이거를 비판한 거. 두 개를, 요거를 말하고 이거를 요약해서 이쪽으로 비판하고 이거를 요약해서 이쪽으로 비판해주면 그러면 왕자가 생겨요. 그럼 왜 왕자냐? 짬뽕 먹을래? 뭐 먹을래? 짜장 먹을래. 그랬더니 뭐 생겼어? 짬짜를 먹을래. 아니야, 탕수육 먹을래. 알았어, 여기 배꼽 있죠. 세트 메뉴. 이게 주제 문장을까지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글장이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되면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1차로는 뭐 해야 된다고요? 1차로는 요약. 요약을 해서 핵심을 요약해야 돼. 꿀뚱꿀뚱. 그래서 짬뽕과 짜장을 정확하게 두고 이 기준이 뭔지를 봐야 돼. 1차 기준. 그걸 2차 기준까지 끌어올려야 돼. 이렇게. 이거는 면이었는데 이거는 건강한 중국 음식. 이건 중국 음식이었는데 건강한 중국 음식. 그러면서 뭐라고? 이걸 합칠 수 있는 방법을 세트 메뉴로 찾는 거지. 그래야 글장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첫 문장이 있고 호기심 유발 A, B의 찬반이 있고 이 찬반에 대해서 장점이 대략 이런 건데 그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는 게 그리죠. 그렇게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했으니까 A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한 달락 B에 그 다음에 이거 비판해주고 곽봐 맞지? B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걸 비판해주고 그러면 두 번째로 가죠 이렇게 맞지? 네. 그러면 이 비판한 요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선택을 몇 대 몇 해주죠. 그게 논술이라고. 그걸 총 요약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하고 예상 보완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글이 되는. 그래서 이건 서론, 여기는 본론, 여기는 결론. 그래서 서론 글에는 호기심 유발 찬반 써있고 뭐에 대해서 알아볼지 쓰고 그 다음에 A 단락 쓰고 B 단락 쓴 다음에 내 결론 쓰고 자 찬성 단락, 반대 단락, 내 거 찬성 반대 단락, 찬성 작가, 내 거 반대 이렇게 해서 구조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걸 총 요약 정리하고 대안을 얘기해주면 발 두 개 됐죠? 네. 자, 이건 뭐라고요? 머리, 이거 뭐라고요? 왼팔, 오른팔, 몸뚱이. 핵심 단락. 왼발, 오른발. 이게 논술이에요. 설명문의 구조. 이해되세요? 네. 자, 보십시다. 이 눈에 호기심 유발하는 객관적으로 바라본 것에 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주제 있고 이 입에 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주제 있죠? 그러면 이 척추가 주제죠? 내 줄기 이걸 뽑아가는 과정 그 다음에 여기에 결론이 주제죠?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를 글 일관성 이해되세요? 네. 자, 한 단락에 이렇게 찬성 단락 모아놓고 반대 단락 모아놓은 거를 통일성 단락 통일성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똑바로 쓰는 거, 완성되게 쓰는 거를 문장 완결성.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정반, 뭐라고요? 정, 반, 그 뭐예요? 합인데 다시 정의되죠? 네. 반, 정. 이거 뭐라고요? 변증법. 자, 됐나요? 네. 아, 기본. 자, 그런데 다행히도 시험을 보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1, 2, 3, 4 이렇게 네 문제가 있으면 이게 기, 승, 전, 결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뭐라고요? 서론, 본론, 결론, 적용 예시, 현장 적용 예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가 글이라고. 이걸 그러면 이거 따로따로 읽는다? 아니, 한 번에 휙 읽고 점수 채점해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요. 전체가 하나의 글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6번 이렇게 문제를 끊어서 여기 글자가 써있고 글자가 써있고 글자가 써있고 이렇게 글자가 써있잖아요. 그럼 이걸 다 끊잖아. 그러면 이게 뭐라고? 1번이니까 25점이라고 쳐봐. 20점이라고. 그러면 이게 그 덩어리가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죠? 네. 그럼 이 한 덩어리를 대답하면 몇 점이요? 4점이에요. 맞네. 근데 이거를 200자로 쓰라고 그랬어요. 250자로 할까? 헷갈리게? 200자로 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몇 글자 써야 돼요? 40점. 맞아요.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답변해서 글을 쓸 때 답안지를 만들면 이렇게 한 단원, 한 단락, 두 단락, 몇 단락, 하나, 둘, 셋, 넷, 5단락으로 만들어주면 답변 끝이에요. 그럼 이 단락은 뭐 답변? 요거, 이거. 순서도 같이 맞춰두세요. 왜?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 출제를 해보면 아는데 출제 의향서, 출제를 왜 그렇게 했는지 출제 제안서를 보여줘야 돼요. 선생님들한테. 같이 출제한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요거는 무선님이라 핵심어는 이겁니다. 이거 있으면 근데 이거 있으면 감점하시고 이런 거는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단어를 줘요. 키워드. 다 읽어갖고 요약 정리하라 그래? 교수들한테? 아니지. 그래서 키워드를 줘. 그 키워드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정말 이상하게 논리적으로 막 자꾸 꼬이게만 쓰지 않았으면 맞는 거야. 그리고 채점은 뭐라고? 가점형이 아니라 뭐라고? 감점형이야. 이 단어가 없으면 감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는데 여기 논리적으로 이상해. 그럼 체크하고 이것 때문에 감점 이렇게 막. 이해돼요? 그러니까 있을 단어만 있으면 돼. 어떤 걸 더 쓰면 추가로 1점을 더 주기도 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보니까 그럼 논술 연습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논술이 뭔지 이게 논술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논설문이 뭔지 논술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뭐 시험 보는 순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동영상 찍어놓은 거 좀 이따 알려줄 테니까 쭈루룩 찾아서 거기서 보고 싶은 동영상 보면서 기초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초 공부를 해도 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요약을 해야 되는데 요약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요약하기를 가르쳐요. 근데 요약하기만 하면 아까우니까 비문학 지문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줘요. 이 방식대로 그대로 뭐 하면 돼요? 나중에 요약하시면 돼요. 논술문학. 그걸 빠르게. 두 번째는 이제 요약을 아까 하라고 그랬죠? 이게 시소 제일 끝에 있는 거, 그죠? 그럼 이게 기준이 뭐야? 이게 왜야? 이게 뭐예요? 주제 뽑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죠? 영어도 필요하고, 국어도 필요하고. 요약을 해서 연결해서 기준 뽑는 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약하고 기준을 뽑은 다음에 A랑 B랑 비교하죠? 이게 뭐라고요? 수능 선택지 비교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금 수능 끝나고 논술을 할 거니까 이거를 국어 수능 푸는 거랑 비추어서 해줄 생각이에요. 그러면 요약하기 가르쳐줘야죠. 요거를 연결하는 거 가르쳐줘야죠. 선택지 틀린 거 있으면 오답 비교하는 방법 가르쳐줘야죠. 근데 연습하기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국어 비문학 지문하고 뭐라고요? 영어 한글 지문. 그래서 이걸 뭘 보여요? 단락구조. 이런 식으로 짧은 글은 쓰는구나 하는 단락구조. 예시 다음에 이론 다음에 예시 썼네. 뭐 다음에 뭐 썼네. 부연 설명은 이렇게 연결했네. 대비를 이렇게 시켰네 하는 단락구조. 그럼 이건 뭐라고요? 국어 비문으로 전체 글의 흐름은 이렇게 잡아야 되네. 여기가 서론이고 여기가 본론이고 결론은 여기다 놨네. 그럼 결론부터 읽어야 되겠네. 왜 서론에서 호기심 유발되고 본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난 결론부터 딱 찾아야겠다 라는 걸 알게 되죠. 이해됐어요?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논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흐름을 9번 정도 됐으니까. 됐나요? 자, 뭐 공부해야 될지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자, 어쨌든 뭘 따라서 이렇게 분석하는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수학 이렇게 조건별로 다 끊어야죠? 아닐까요? 이거 뭐다? 문제 풀 때도 이거 다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글쓰기 전체의 간단한 구조 이렇게 설명해줬죠? 이렇게 왕자 돼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는 거는 동영상 그 전에 학생들이 쓴 걸 내가 이거를 비교 분석해갖고 이렇게 막 자꾸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지 이렇게 고쳐야지 하는 거 보면 되겠죠? 나중에 볼 동영상 알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논술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10번. 자, 그럼 논술이 그래서 뭔데요?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왜 판결문인지 설명해 줄게요. 판결문인데 내가 판사야 써야 돼. A가 이만큼의 서류를 냈어요. 자, B가 이만큼의 서류를 냈어요. 이게 사실만 다 써요. 지들 주장도 쓰죠. 그러니까 사실하고 주장을 구분을 해야죠, 판사가. 그런 다음에 이거는 믿겠다. 왜?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못 믿어. 왜? 이런 것 때문에 해야죠. 자, 이거는 그래 너도 믿을게. 세모로. 이거는 못 믿어. 했죠? 그럼 요거만 쏙쏙 갖고 오죠? 그런 다음에 얘는 이만하고 이만해요. 그랬더니 3대1이에요. 그럼 판사가 그러죠? 판결문. 얘들아, 네가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이건 맞고 이거는 믿을 수 없다. 뭐 때문에? 이거는 이게 맞고 이건 믿을 수 없다 하고 여기다 썼죠? 이건 맞고 이건 믿을 수 없다. 이건 맞고 이건 믿을 수 없다. 그런데 니네 둘이 쟁점으로 주장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나도 이것도 맞다고 네 거는 이거 맞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거랑 이거로의 쟁점을 하니까 결국은 니네 돈 달라는 건데 너는 돈을 1,000만 원 달라는 거고 너는 500밖에 못 준다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이거 전체를 보니까 요거에 있는 내용의 가치는 뭐기 때문에 500보단 센 거 같아 얘야. 네가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걸 내가 못 믿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700을 얘한테 건네면 될 것 같아 하고 판결문 써주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판결문 쓰려면 뭐를 해야 돼요? 요거를 읽어서 여기에서 이게 사실인지 이게 근건지 이거는 믿을만한지 이거는 못 믿겠는지 왜 못 믿든지 내 생각도 써놔야 되잖아. 똑같이 이것도 해야 되잖아. 그런 다음에 요 엑기스만 갖다가 그래 네 A하고 B가 원하는 게 뭐냐면 네 주장의 사실을 다 보니까 이런 거 이거 한데 니네 둘이 A가 너는 이건 양보한다며 그래 그건 되고 B도 너 이건 양보한다며 그건 막 빼고 니네들의 충돌되는 지점이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인데 이래 대해서 판단해보면 네가 이걸 얘기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몇 점 얘는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10% 50% 40% 50%이기 때문에 전체 비율에서 700만 원이지만 그죠? 이게 50% 40% 10%이기 때문에 비율이 줄어서 600을 주면 될 것 같아 하고 결론 내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와 같다고? 판결문의 판사 입장인데 자 주의해봐라. 이렇게 판사 입장이 됐더니 A 이거 읽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맘대로 해. 그럼 좋아해? 이거 다 읽었다는 흔적을 다 보여줘야지. 그 다음에 이거는 맞다 이거는 틀렸다 판단해줘야지. 이거 맞다 안 했다 이거 얘 거도 해야지. 얘 거만 해. 아니야? 그러면 얘와 얘의 쟁점이 뭔지 명확하게 판사가 해줘야지. 얘는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판단 안 해주면 뭐라 그래? 왜 안 해주세요? 그러지? 그리고 얘가 여기서 양보한다 그러는데 넌 양보한다 그러는데 양보할 게 아니야 얘가 맘대로 해. 또 그것도 있는 안도 내에서 그러면 이 세 개가 있어 쟁점이. 그럼 하나하나 답변을 해줬지 그지? 근데 전체 종합 판단을 해야지. 그러니까 몇 프로니까 전부에서 이건 0.7 0.2 0.3을 곱해서 전부 0.65가 나오니까 650 줘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해됐어요 흐름? 네. 그게 논술이다. 자, 이렇게 논술을 이해하고 썼어요? 그냥 썼죠? 답안지 보고 문제 있으니까 내 필 머리에 떠오르는 거 주르륵 소설을 작곡했는데 이 판결문이 소설이에요? 아니죠. 누가 써도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글쓰기랑 아무 상관없는 뭐라고요? 논리적인 설명이라고. 논리적인 뭐라고요? 논리적인 설명. 설명을 하는데 항상 뭐를 대야 된다고요? 근거. 왜 그런데요? 이렇게 안 물어보게. 논술 알겠나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